신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야 시간에도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출범해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남응 활동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가지셨는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게 성소수자들이고 그 이태원에 방문했던 이제 그 자가격리 때문에 아우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좀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언론에서 초기에 이제 또 뭐 성소수자를 되게 질병을 빌미 삼아서 이제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이런 언론들도 많았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게이 클럽이라고 이제 많이 표기들을 했잖아요, 지자체에서. 네, 그것들이 이제 좀 이 당사자들한테는 좀 많이 불안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 이제 차별적 인식이 좀 담겨 있는 상황인데, 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클럽 이름이 공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뭐 서울시가 익명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접촉자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성소수자 클럽에, 그러니까 게이 클럽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좀 초반에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이제 좀 표적이 되면서 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또 그 언론에서 너무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초반에 방역 당국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중앙재난대책본부 거기서도 이제 혐오와 차별은 뭐 그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공표를 하기도 하고 좀 진화에 나섰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서울시 같은 데서도 좀 의욕적으로 이제 예방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편에서는 이제 뭐 그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거나 드러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익명 검사를 또 약속을 하고, 그거는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또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GPS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기지국이나 경찰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근과 압박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성소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신의 성 정체성이 사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드러나는 아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일단 코로나 사태에 이런 성소수자들이 결부가 되기는 했었는데, 게이 남성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HIV/AIDS라는 이제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게이들한테는 성적 낙인을 찍기도 했고, 그게 이제 저는 이 당사자들한테 되게 오랫동안 내적 낙인으로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그 예방이나 이 검진에 좀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HIV 말씀하셨지만 이미 과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이게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좀 우리 사회에서 네. 과학적인 어떤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이 성소수자분들이 긴급대책본부로 혹시 문의를 하거나 상담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담 채널을 확대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인권운동 단체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도 계속 이제 일상적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친구 사이 같은 개인 인권운동 단체에서 좀 상담이 많이 몰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계속 좀 비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테면 이제 뭐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어떤 우려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카드를 긁게 되잖아요. 예.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랬을 때 이제 신변이 어떻게 노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직장에 알려지진 않을까. 그랬을 때 사실 제일 우려를 하는 거는 직장이나 가정에 이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노출이 됐을 때 아우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받을 불이익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이 상담을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런 말씀 혹시 하신 분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는 가서 이제 한 번 받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변했더라 저렇게 변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지자체,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이런 지침을 내리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또 다르게 되게 상이하게 이제 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선 공개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뭐 동선 공개했을 때 구체적인 거를 나타나지 말아라 이랬는데 이제 좀 되게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되게 아파트 동수까지 막 알려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 서울시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여튼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좀 이 선별 진료소를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평구나 아니면 뭐 종로구 같은 데들을 이제 좀 가서 그러니까 클럽 방문 잘하고 밝히고 뭐 검진을 하면은 무료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좀 필요 없는 그 질문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은 뭐 HIV 확진자냐, 뭐 기저질환을 이제 묻는 것일 텐데 사실 그거는 물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어가지고 저희가 좀 항의를 했었고, 이게 또 그 서울시와 구청 안에서의 또 일치되지 않았던 좀 소통이 안 됐던 지점들이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해서 그거는 좀 진화를 할 수 있었죠. 그게 있었고요. 또 어제부터인가 또 익명 검진이 이제 또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로 또 뉴스를 보니까는 검진자가 뭐 2배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검진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이제 사회적 현상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성소수자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뭐 혐오 언론, 혐오 기사 아니면은 이제 뭐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거를 했을 때 반대하러 나오는 이제 뭐 우익 정치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저는 그게 여론이 되고 민원이 되고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됐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 여론을 또 많이 판가름을 하고 또 사회의 인권의 분위기를 또 많이 망가뜨린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한테는 뭐 직장에서의 이제 불이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평등이 뭐 제도화되진 않았잖아요. 예. 동성혼이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이랬을 때도 이제 뭐 파트너가 아플 때나 아니면은 뭔가 대출을 받거나 사회 그 회사에서 뭐 휴가나 경조사 서비스 같은 거를 복지를 받을 때 이제 제외가 된다거나 이런 네. 제도적인 배제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제 군대에서도 아직 군형법 92조의 6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그 추행죄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게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냥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이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성소수자분들에게 단체를 대표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상황들이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자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들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이제 위축이 되고 이제 내가 맨살을 드러내는 어떤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만큼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이제 그 보건 당국과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계속 구축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소수자 위기, 이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이제 그런 제도화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시민권에 대해서 문을 두드렸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이 이제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좀 이런 제도화나 성소수자 시민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남웅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이 뽑혔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조호영 원내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트너로. 제가 이제 17대 때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국회에. 저는 18대 때 한 번 떨어져서 4선이고, 그분은 대구에서 내리 당선돼서 이제 5선이신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제가 지켜본 바로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의 평가도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죠. 가장 나쁜 파트너가 억지를 부리는 파트너가 가장 나쁜 파트너인데, 논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안을 두고 토론을 할 때 논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어떤 접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짓궂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협치 말씀하시는데, 협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선한 의지로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협력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제도를 통한 어떤 이 협력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협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마 첫 번째 시험 때가 3차 추경
요거하고 공수처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차 추경 같은 경우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계속 그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3차 추경의 지금 핵심은 네. 정부가 지금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경안을 짜고 있는 중인데요. 네. 역시 일자리 지키기가 될 겁니다. 네. 코로나19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규모 고용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미국을 주시해보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자가 지금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있는 거라서 네. 우리가 지금 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적극적 재정 정책은 필연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문제인데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이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인터뷰 들으면서 마치 영화처럼 두 개의 장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017년 연말 투사와 전사의 싸움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원내대표답게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전사가 되겠다. 투사와 전사의 화통하는 대화를 기대했지만 임기 내내 여야는 대립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작년 5월 맥주 회동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나경원 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서 경청의 협치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나 원내대표가 말합니다.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이 말이 발단이 되어 열흘 뒤쯤 국회 정상화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 인근 맥주집에서 만납니다. 새 원내대표는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가 되기 위해서라고 건배사를 외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맥주값 10만 8천 원을 계산까지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협치와 소통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하겠죠. 21대 국회는 몸싸움, 막말 없이 정책 대안을 두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또 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355 쓰시는 청취자분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코로나19도 그렇고 경비원 사건도 그렇고 서로 좀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나 자기 불편함만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2355님의 의견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마성희 영민님, 남웅활동가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문자 주십시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북부 산간지방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는 이 강원 북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 서해안지방 또 경상도 동해안지방은 모레인 목요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영동지방은 내일 낮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처럼 10도의 기온이 예상되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4도의 분포로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높은 21도가 예상되는 등 서울 경기도 지역은 22도 안팎, 그 밖의 전국은 24도 안팎이 되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은 25도 이상으로도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동해 남부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3.5m의 매우 높은 물결을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4도,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마음이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도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에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